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한류 기사에 달린 5천만 한국, 어떻게 14억 중국을 압도하지란 내용의 미국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한류 기사 한국은 어떻게 문학의 거물이 됐나란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장한 데 대한 분석 기사를 온라인 홈페이지 상단에 실었습니다. BTS부터 오징어 게임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 대해 수십 년 동안 현대 삼성의 자동차나 휴대전화로 세계 시장에서 정의됐지만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은 한국 내 소비에 국한되어 왔다며, 그러나 BTS, 블랙핑크와 같은 K-POP 스타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등이 삼성 스마트폰처럼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가 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을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감독들은 수년간 할리우드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연구했다며, 이에 한국의 독자적인 감각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하며, 또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리적 장벽을 허물면서 거대한 문화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한국 TV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됐어. 그래서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진실은 한국이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 영화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흥미로운 주제와 스토리가 결합, 더 깊이와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영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더 큰 예산과 슈퍼스타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한 것은 좋은 각본과 독창성과 창의성이야. 할리우드는 정말 그 창의력을 잃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방식의 TV는 이제 보지 않아. 팬데믹 기간 중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로 결정했다. 그 문을 연 이후로 나는 거의 미국산 TV 시청을 중단했다. 조금 구별해야 하지만 장르에 걸쳐 너무 많은 훌륭한 한국 드라마가 있다. 무브트헤븐, 시그널, 빈센조, 갯마을 차차차, 멜로가 재질, 나의 아저씨 등등 한국어는 귀에 정말 유쾌하게 들리고 사운드 트랙은 훌륭하며 드라마는 해외 시청자에게도 스토리가 공감할 수 있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사실적인 휴머니즘이 있지. 홍콩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한국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한국 문화의 물결 한류는 동양인으로서 나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슬픔을 동시에 가져다줘. 단지 성공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심지어 틈새 아이디어를 시도하려는 한국 창작자들의 노력 때문이기도 해. 이 기사는 그 요인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 작고 붐비는 국내 시장, 검열을 피할 필요성, 그리고 전쟁, 독재, 민주화 급속한 경제성장의 소용돌이, 한국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는 환경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다. 독창적인 것을 시도하려는 이러한 의지는 과거 동아시아의 이 공간을 차지했던 홍콩과 일본의 팝, 음악, 영화, 드라마와 비교해보면 더욱 주목할 만하다. 홍콩과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는 듯해. 이들은 30세는 고사하고 40세 이하의 진정한 홍콩이나 일본 가수, 배우, 감독을 메가스타를 만들기 위해 애쓸지도 모른다. 일본은 또한 자국의 창작자들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만화, 오타쿠 문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가두어 놓는 반면, 홍콩 창작자들은 자국의 정치적 공경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침묵을 지키려고 한다. 그것은 단지 슬픈 상황일 뿐이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본 대부분의 한국 영화 드라마는 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배우지 않았지만 나는 이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과 투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접근성은 보편적인 주제를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운 좋게 한국을 약 4번에서 5번 방문했었어. 훌륭한 사람들, 아름다운 나라, 코리안 BBQ는 뛰어난 경험이었고,
매 이닝 중에 치어리더들과 함께한 야구 경기는 나의 눈을 번쩍 뜨게 했고 등불 축제는 그야말로 놀라웠다. 그들이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아. 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 알아.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사랑해. 한국 콘텐츠가 유행하기 전부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왔었어. 부산행은 내가 본 영화 중 최고의 좀비 영화야. 모두 꼭 봐야 돼. 감기도 좋았고 아가씨와 곡성도 마찬가지로 좋았어. 내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한류가 14억 인구 대 5천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시도들을 완전히 압도했는가 하는 것이야. 2005년 가나를 여행했는데 이라크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 한국인들의 소프트 파워를 축하해. 중국계 미국인 3세로서 모든 종류의 매력 있는 역할로 아시아인 얼굴들을 보는 것은 매우 신선하고 멋졌어. 미국인들은 그 아시아인의 역할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해안 너머에 놀라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난 한국계 미국인이고 2010년에 티벳의 국경을 넘어 인도의 라디크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여행 중에 내 여행 가이드는 그의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와 TV 아이돌처럼 스타일링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한국 여자 스타들과 똑같이 한다고 그랬었지. 나는 미국인들이 소파에서 일본 만화책을 무릎에 올리고 오징어 게임을 봤으면 좋겠어. 오프닝 장면에서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기생충을 보았어. 정말 대단한 영화가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끝맺음이 폭력적이어서 실망했지. 내 생각엔 그들은 놀라운 한국 드라마처럼 보여지지 않았어. 그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로맨스를 해.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고 아프고 진짜 로맨스를. BTS는 그룹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있어. 문화적인 마인드를 열어줬지. 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고 그것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난 완전히 빠졌어.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기사는 내게 매우 구식같이 들려. 그것은 우리의 국경 밖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거야. 세계의 다른 사람들은 수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K-팝을 듣고 있어. 이 기사가 계몽적이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하도록 더 좋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머지 세계도 탐험해 보길 바래. 한국은 지난 세기의 적대국인 중국과 일본, 북한과 미국에 시달리거나 점령당해 왔어. 한국은 천연자원이 제한적이고 계절성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작은 반도국가이며 끊임없이 긴박한 군사적 공격을 상기시켜. 그러면서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연결된 사회 중 하나야. 이것은 일본이 전후보다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사회야. 우연히 아마존에서 꽃보다 남자를 봤어. 몇 개의 에피소드 후에 K-드라마에 푹 빠졌어. 그 이후로 많은 한국 드라마를 챙겨봤어. 한국 드라마는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기사와 댓글은 미국에서 2021년에 올라온 기사와 댓글입니다. 제가 왜 이 기사와 댓글을 다시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메이저 언론에서 한류 분석 기사를 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자랑할 만한 한류 기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력이 단 1년 만에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국력은 그 나라의 경제, 외교, 국방력 등 하드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류 소프트파워가 강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빚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문화의 힘이 실린다는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국가가 문화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드파워의 역량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창작자들은 그 하드파워 위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류 기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국가가 한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한류를 발전시키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와 정치가 한류를 이용하려고만 들면 그것은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1년 전에 강했던 우리나라 하드파워, 소프트파워가 왜 지금 축소되고 있는지 인지하고 정상화되기를 한류 유튜버로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